사실 산염기하면 문제는 거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중화 반응에 관한 게 나와요. 이 중화는 중성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니까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완전히 중화, 중성이 되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산에 있는 H+랑 염기에 있는 OH-가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산에 있는 H+랑 염기에 있는 OH-가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이렇게 따지면 산에 있는 H+랑 염기에 있는 OH-라고 봤을 때 사실 누구의 산염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냐 하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되겠지? 그렇다. 그래서 맨날 이런 용액이 나와요. 맨날 염화수소랑 맨날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용액으로 각자 존재할 때는 HCl에 너 이거 AQ 얘기했었잖아. AQ라고 써있다는 그 숨은 뜻, 수용액 상태라는 숨은 뜻은 걔네들이 이온이 될 수 있는 애들이면 용액 안에서 이온으로 나눠져서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내가 HCl하고 가로하고 AQ 수용액 상태다라고 쓰면 실제로 용액 안에는 HCl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H+랑 Cl-로 나눠져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NaOH, AQ도 마찬가지. 수산화트륨도 수용액 상태로 존재한다는 뜻은 용액 안에 Na+랑 OH- 떨어져서 존재해요.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해. 만나게 하면 여기 있는 OH-랑 여기 있는 H+가 만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들 그 얘기했었지? 물은 원래 뭐해? 자동으로 이온화를 하기는 하는데 물 자체가 자동으로 이온화를 하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얘는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물로 돌아가는 걸 훨씬 좋아해. 그래서 요 이온들이 만나면 걔네들이 웬만하면 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에 있는 H+랑 염기에 있는 OH-가 만나면 다시 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그 반응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이온으로 따로 존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물의 자동 이온화의 측면으로 본다기보다 결국은 H+랑 OH-가 만나서 물이 된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중화 반응은 언제나 요렇게 H+랑 OH-가 물이 되는 반응이 늘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래서 실제로 중화 반응을 진행했을 때 언제나 중화 반응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만나는데 실제로 뭔가 반응이 진짜 일어나는 이온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자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을 섞어서 이 혼합용액을 보면 결국 H+랑 OH-는 결국 물이 되었지. 그래서 변화를 일으켰잖아. 그래서 H+랑 OH-가 물이 되는 반응, 알자이온으로 반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Na+랑 Cl-는 처음에도 Na+, Cl-였는데 반응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이 있어. 그래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 이온의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이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온이었는데 나중에 물이 되는 이런 실제로 반응하는 아이들을 알자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물이 되는 반응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온화 되는 거 이렇게 이온이 되고 결국 전체 반응식은 요렇게 첫 번째 요 줄처럼 쓰는 거야. HCl하고 NaOH가 만나서 물이 되고 NaCl이 되는데 그때 그 NaCl을 AQ라고 쓰잖아. NaCl은 Na+랑 Cl-로 나눠져서 존재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구경꾼 이온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밑에 써있는 이 전체 반응식 두 번째 식 요거는 우리가 HCl, AQ라고 써있는 걸 실제로 걔네가 이온으로 나눠져 있어라고 다 찢어놓은 거야. 이걸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반응식은 보통의 경우 잘 쓰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줄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형태로 쓰는 거 요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의미가 두 번째 줄과 같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 전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이온으로 남아있는 아이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자이온이라고 하는데 중화 반응에서의 알자이온은 H+OH-가 알자이온이다. 그래서 걔네들만 딱 쓰는 중화 반응이 진행될 때 언제나 H+랑 OH-가 만나서 물이 되는 이 반응이 진행이 되잖아. 그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에 대해서만 딱 쓰는 그 반응식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용어 정도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너희 요거 따질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제 양적 관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면 완전히 다 중화가 된다는 건 H 플러스랑 OH-가 더 이상 따로따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완전히 중화된다는 건 걔네들이 다 만나서 걔네들이 H 플러스나 OH-를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 물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 반응해야 돼. 근데 H 플러스랑 OH-가 물을 하나 만들려면 각각이 몇 개씩 붙으면 돼. 하나씩 붙으면 되잖아. 그래서 중화 반응이 진행될 때 실제로 완전히 중화가 일어나려면 H 플러스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하는데 사실 이런 이온들 한 개, 두 개 세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 단위의 개수. 우리 1단원에서 배웠지? 몰 이용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중화 반응이 완전히 진행되려면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해야 된다. 수소이온이 1몰 있어. 걔를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수산화이온 OH-도 1몰 있어야 한다. 요거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다룰 때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시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슬쩍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야. 약한산이 있어. 약산은 이온화도 가역 반응이에요. 걔가 예를 들어 수산화트륨이랑 만났어. 수산화나트륨은 강염기이기 때문에 다 이온화하려고 해. 내가 얘를 중화 반응을 시키면 사실 아세트산은 내가 한 100개쯤 넣으면 얘네들이 한 하나쯤 생길까 이런 비율이란 말이야. 근데 수산화트륨 내가 100개를 넣으면 이 100개가 다 이온이 돼서 얘가 100개가 있어. 요렇게 된 아이들을 섞잖아? 그럼 OH-가 100개 있는데 H 플러스가 하나만 있으니까 중화가 완전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OH-가 H 플러스 이 하나랑 일단 중화 반응해. 그러면 OH- 99개 남아있지. H 플러스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거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지? 가역 반응은 동적 평형의 상태였다가 동적 평형에서 뭔가가 없어져. 그러면 걔를 다시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요게 사라져서 평형이 깨지잖아. 그럼 이걸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면 여기 있는 100개가 하나씩 이온화했으니까 원래 99개 남아있었는데 그 99개 중에 하나가 또 이온화해서 98개 남아있고 얘는 그럼 하나 더 생겼으니까 2개. 얘 하나 생기겠지. 그러면 아직도 얘가 많이 있으니까 또 중화 반응해. 얘가 또 없어졌어. 그러면 얘가 또 이온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걸 계속 풀어놓는 거야. 언제까지 풀어놔? H 플러스가 다 나갈 때까지 풀어요. 그래서 산성이나 염기성이 강하냐 약하냐는 중화 반응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걔가 내보낼 수 있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복잡하게 뭐 사실 여기 나오지도 않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결국은 걔가 내보낼 수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몇 몰이냐를 따질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같은 몰수가 나오면 딱 만났을 때 완전히 중화된다. 요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실험 1, 2, 3이 있는데 실험 1 H 플러스가 140개고 OH-가 100개야. 그러면 중화 반응을 하면 얘 100개는 얘가 140개 있으니까 얘 100개가 다 물이 돼서 물 100개를 만들면 140개 중에 100개는 물이 되고 얘가 40개 남아있게 되지. 그럼 지금 완전히 중화한 게 아니라 중화 반응 후에 H 플러스가 남아있잖아. 그럼 무슨 성이야? 산성이다. 이렇다는 거야. 실험 2는 정말 똑같은 개수가 똑같이 있어. 100개, 100개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이 다 같이 딱 만나서 1대1로 반응할 수 있잖아. 딱 1대1이잖아.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반응해서 다 물이 돼서 중성이다. 그럼 반대로 H 플러스는 100개가 있는데 OH-가 140개. 얘네가 완전히 중화하려면 1대1이어야 되는데 지금 1대1이 아니지? 누가 더 많아? OH-가 많으니까 OH-가 반응하고 남아요. 그래서 이 H 플러스 다 반응하고 물이 되면 물 100개 만들고 OH-는 H 플러스 100개만큼 반응하고 140개 중에 100개는 물이 되고 40개가 남아있어서 무슨 성이 돼? 염기성이 된다. 그래서 산하고 염기가 만났을 때 걔네들이 똑같이 H 플러스랑 OH- 똑같으면 완전히 중성이야. 근데 뭔가가 많으면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기성이 될 수도 있다. 요것들을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혼합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이게 반응을 하면서 걔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액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화 반응에서 어쨌든 얘네들이 물을 만들 때는 언제나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 하면 1대1의 몰비로 반응한다. 그래서 물을 생성하려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산하고 염기 수용액을 혼합했을 때 H 플러스가 더 많으면
물을 만들고도 수소이온이 남겠지? 그럼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되겠지. 그렇다. 그리고 여기도 H 플러스 50개, OH 마이너스 100개야. 얘네가 완전히 중성이 되려면, 물을 만들려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50개, 100개면 H 플러스 50개가 OH 마이너스 50개랑 일단 다 반응하고 뭐가 남아있어? 용액 안에 OH 마이너스가 50개 남아있게 되니까 50개 남아있으면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니까 무슨 성이 돼요? 염기성이 되겠지. 요거 기억해두면 되겠지. 뭐가 몇 개 남냐 개수는 요렇게 따지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 그치? 얘네들이 똑같은 개수가 들어가서 반응해야 한다. 뭐가 더 많으면 걔가 남는 거지. 그럼 남으면 걔 남았으니까 그 액성을 띠게 되는 거야. H 플러스가 남으면 산성, OH 마이너스가 남으면 염기성이다를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혼합용액 조금씩 가하면서 중화 반응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여기 비커에 산성, 염산이 들어있는데 NaOH를 조금씩 계속 집어넣어. 그럼 처음에 두 개씩 H 플러스가 2개 들어있는 상황인데 NaOH가 하나 들어가면 요 하나랑 요 하나가 물 하나를 만들고 H 플러스 하나 여전히 남아있지? 용액 안에 H 플러스가 있으면 산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NaOH를 또 넣어. 그러면 NaOH가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 들어갔는데 H 플러스가 아직 하나 남아있으니까 걔가 다 물을 만들어서 용액 안에 더 이상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을 때 중성인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넣으면 이제 무슨 성이 되는 거야? OH 마이너스가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용액 안에 OH 마이너스가 남아서 염기성이 된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걔네가 이온이 어떻게 되는가? 1대1로 반응한다. 들어간 게 1대1이 되느냐? 요거 따져줄 수 있으면 되고, 그냥 요 상황만 보면 결국은 처음에 H 플러스 염산이랑 수산나트륨 맨 처음에 넣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처음에 용액 안에 총 이온이 4개 있었지. 근데 내가 NaOH를 2개 집어넣었어. 그래서 물이 하나 생겨요. 여기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물 하나를 만들고 나면 용액 안에 이온은 여전히 물이 하나 생기고 이온이 여전히 4개가 있네. 그치? 그리고 또 NaOH를 넣어서 여기 이온이 또 2개가 들어가. 그럼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H 플러스가 또 중화해서 물을 만들었어. 그래서 물이 2개가 되었어. 그랬는데 이온은 여전히 4개예요. 거기다 더 넣으면 이제 더 이상 H 플러스가 없으니까 이제 중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해서 중화 반응이 끝난 거야. 그럼 중화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용액을 더 넣어주면 더 이상 반응은 안 하니까 들어간 만큼 이온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물은 아까 만들어진 2개로 끝났고 이온은 총 4개였는데 2개가 그냥 들어와서 반응 안 했으니까 6개가 남아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중화 반응이 진행될 때 완전히 중화될 때까지 이거는 이제 100% 그런 건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로 되어 있는 아이. 다 일가산일가 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럴 경우에 이온의 개수는 유지될 수 있다. 전하량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데 집어넣어주면 그냥 늘어나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봐두고, 여기 이온 숫자 보통 이제 요런 경우 아니면 얘기 잘 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요런 아이들은 여기 보면 염화이온은 처음에 2개 들어가고 수소이온 2개 들어갔는데 반응을 한번 하고 났더니 염화이온은 여전히 2개, 수소이온 하나가 반응하고 하나 남고 나트륨 이온이 하나 남아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온이 총 4개인데 Cl-는 처음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개수가 2개씩 그대로 남아있게 돼.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이온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1학년 때 아마 나왔을 텐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이온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이온은 처음에 비커에 있었던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요 비커에 염산을 넣었으면 거기 있는 구경꾼 이온의 숫자는 변함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리고 수소이온은 처음에 2개가 들어있었어. 근데 얘는 뭐가 들어오면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면 반응하게 되잖아. 그래서 H 플러스는 처음에 Cl-랑 동일한 숫자가 들어있다가 반응이 진행되면 점점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H 플러스는 점점점 줄어들어.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한번 했더니 Na 플러스가 하나 생겼잖아. 구경꾼 이온은 여기 집어넣은 염기성 용액 안에 있던 Na 플러스 반응을 안 하니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는데
OH-는 H+랑 물이 됐어. 그래서 걔는 사라졌고 Na+는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쭉 생기는 애가 있어요. 일정하게 쭉 증가하는 얘가 바로 나중에 들어온 구경꾼 이온. 이 Cl- 이온의 수가 변화없는 애는 처음에부터 있었던 구경꾼 이온이고 일정하게 처음부터 쭉 증가하는 애는 나중에 들어오는 구경꾼 이온. 그 다음에 OH- 같은 알자 이온은 첨가해주는 알자 이온은 들어오면 계속 반응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안 보여. 그러다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완전히 중화 반응이 끝나서 H+가 더 이상 없어지면 그 다음에 OH-가 슬슬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교과서에는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데 사실 1학년 때 배운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데 혹시 어디 문제 풀다가 이런 게 나오면 의미를 알아두면 돼. 처음부터 전혀 변화 없이 일정한 애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구경꾼 이온인데 일정하게 처음부터 증가하거나 처음부터 일정하게 수치 변화가 없는 아이들은 둘 다 구경꾼 이온이다라는 걸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염산으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완전히 중화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H+가 이 비커 안에 남아있어서 계속 산성이에요. 그리고 H+가 다 사라진 요 순간에 이제 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H-가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남게 되면 걔가 염기성이 되는 이 구간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요렇게 되는 단순한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 그래프에 이온의 개수와 연결된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풀면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 분자수 물어봤는데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너희들 분자수 비는 개수 비와 같잖아.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몰 비는 개수 비는 분자수 비와 같아. 그래서 H+랑 OH-랑 H2O가 다 개수가 1이잖아. 그래서 이 알자이온 반응식에서 개수가 다 1이니까 얘네들이 1대1대1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 있으면 물도 그 비율로 1만큼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 수소이온이 1몰 있고 수산화이온이 1몰 있어. 그럼 걔네가 완전히 딱 다 중화할 수 있지. 그럼 물도 1몰 생긴다. 그 비율이 1대1대1이 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는 결국은 H+랑 OH-가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지만 우리가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농도 같은 걸 막 다르게 하잖아. 그래서 농도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얼만큼 들어가서 반응을 했느냐를 실제로 그 물질 자체를 본다기보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면 거기 있는 H+가 그래서 몇 몰이고 거기 OH-가 몇 몰이냐 요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완전히 중화되려면 H+랑 OH-의 몰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몰수가 똑같아지는 공식으로 요렇게 나와 있어. 요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요걸 보면 돼요. 단순한 문제를 하나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몰농도짜리 HCl 수용액이 있어. 얘가 10ml 있어. 근데 내가 2몰농도짜리 NaOH 수용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중화 반응시켜서 완전히 중화하고 싶은 거야. 다 중성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부피를 물어볼 수 있겠지. 얘가 V ml 필요하다. 이 V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H+가 몇 몰이고 이 안에 그래서 OH-가 몇 몰 필요한지 요걸 생각해야 V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몰농도 줬잖아. 너희들 몰농도가 뭐였어? 몰농도는 용액의 농도 중에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용액의 부피 반드시 리터를 쓸 거야.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눈 건데 이 용질 안에 HCl이 지금 1몰농도만큼 농도가 있으면 HCl은 H+랑 Cl-로 나눠질 거니까 얘가 몇 몰 들어있느냐로 얘도 몇 몰 생기는지를 알 수 있겠지. 개수가 1이니까 1대1이니까. 그래서 요 1몰 농도 HCl 안에 10ml 안에 결국 H+가 얼마나 있냐는 그 안에 있는 HCl이 몇 몰이냐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식을 풀어줄 수 있어. 어떻게 풀어주냐.
염산 한 개가 수소이온을 하나 내는 요런 아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일가산이라고 불러요. 여기 밑에 있는 H2SO4 같은 게 황산인데 황산은 황산 안에 수소이온이 2개 들어있거든. 그럼 황산 한 개가 수소이온 2개 내는 애라는 말이야. 황산 1몰이 있으면 H 플러스가 2몰 나오는 요런 비율이 다른 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가수라고 하는데 그 가수를 고려해서 계산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염산의 경우에는 얘 1몰이 있으면 수소이온 1몰 나오는 비율이니까 가수가 1인데 걔가 지금 농도가 1몰농도. 몰농도는 몰퍼리터라는 단위로 바꿔줄 수 있어요. 몰농도라는 단위는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10ml만큼 가지고 실험하잖아. 자, 밀리리터를 원래 리터로 바꿔서 써야 돼. 그럼 밀리리터가 리터가 되려면 1000분의 1 해줘야겠지. 1000분의 10리터 요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구해요. 그럼 얼마야? 이렇게 하면 0.01몰만큼의 H 플러스가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 제시된 염산 안에 0.01몰만큼 H 플러스가 들어있으면 나는 이 NaOH 안에도 이만큼의 OH 마이너스 0.01몰만큼의 OH 마이너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 NaOH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나가 OH 마이너스 한 개 내는 일가염기니까 일가염기인 NaOH가 지금 농도가 2야. 그런데 내가 Vml 1000분의 V리터만큼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계산하면 OH-의 몰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 몰수가 H 플러스의 몰수와 같아져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V는 얼마가 나와요? 0.05리터. 0.05리터니까 잠깐만. 0.05구나. 0.005리터. 0.005리터니까 5ml 나오겠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V가 0.005ml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V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돼? 용액 안에 있는 H 플러스가 몇 몰인지 용액 안에 있는 OH 마이너스가 몇 몰인지를 알고 그 두 개가 같을 때 완전히 중화된다는 걸 알면 그 식에 맞춰서 우리가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공식으로 만든 게 얘라는 거야. 그래서 걔가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몇 개씩 낼 수 있는 애인지 몇 가인지랑 그 다음에 걔네들의 몰농도랑 걔네들의 부피를 곱하면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나오는데 완전히 중화할 때 그게 같아진다. 요거를 기억해 두라는 거야. 그리고 걔가 몇 가인지는 반응식, 얘 생김새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수소이온 하나씩 내놓으면 1가, 수소이온 2개씩 내놓으면 2가, 3개 내놓으면 3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염기도 마찬가지. OH가 하나 있으면 1가, OH가 2개 있으면 2가, OH가 3개 있으면 3가. 그래서 그걸 N자리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부피는 이 NMV 원래 공식은 가수는 수치가 없어. 몰농도는 몰농도를 쓰거나 몰퍼리터를 쓰거나 하면 돼요. 그리고 부피는 리터를 써야 돼. 그런데 양쪽의 부피를 똑같이 우리가 양쪽에 똑같이 리터를 쓰거나 또는 똑같이 밀리리터를 쓰면 단위가 똑같으면 식이 통일되겠지.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단위를 쓰면 사실 꼭 리터를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밀리리터를 쓰고 걔가 밀리리터라는 거 알고서 계산해주면 돼. 편한 대로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정확하게 하거나 헷갈리지 않으려면 밀리리터 써주는 게 리터를 써주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따지면 된다. 그럼 따져봅시다. 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그래서 황산이 나왔어. 황산은 2가짜리잖아. 이 황산 1몰농도 100ml 안에 들어있는 H2SO4랑 0.5ml NaOH 400ml 안에 들어있는 NaOH가 모두 반응했어. 그러면 여기 안에 H 플러스가 얼마 있고 여기 안에 OH 마이너스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혼합한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따질 수 있다는 거야. 각각의 몰수를 계산해요. 몰수를 어떻게 계산해? NMV 요 공식에다 넣으면 돼. 그래서 황산은 2가짜리잖아. 황산의 농도가 지금 얼마야? 1몰농도예요. 그 다음에 100ml, 아까 뭐 100ml로 그냥 써도 되겠지. 요렇게 H 플러스가 있고 OH 마이너스는 얘는 수산화듐 1가짜리인데 0.5몰만큼 있어.
400ml 있대네. 400ml. 이렇게 되면 H 플러스에 벌써 리터 지워지고 몰하고 여기 밀리 남아있지. 밀리. 요렇게 하면 200mm몰. 밀리는 1000분의 1이니까 0.2몰이랑 같아요. 1000으로 나눈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OH- 요거 계산해주면 돼. 리터 지워지고 밀리몰이라는 단위를 써도 되는데 0.5에다가 400이면 200ml. 값이 같네. 그러면 H 플러스랑 OH- 똑같이 써. 완전히 중화돼서 무슨 성이야? 중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따져줄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내가 뭐를 중화시키고 싶어? 그걸 완전히 중화시키려면 얘가 몇 밀리리터 필요해? 라고 물어보면 NMV는 N-M-V-와 같다 라고 놓고 미지수 구하면 되고, 만약에 어떤 모르는데 얘하고 얘를 이만큼씩 섞었을 때 무슨 성이 돼? 라고 물어보면 H 플러스랑 OH-가 몇 몰씩인지를 계산을 따로 한 다음에 비교해주면 돼. 같으면 중성, H 플러스가 많으면 산성, OH-가 많으면 염기성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는데 그때 식이 뭐다? 이거다. NMV 쓴다. NMV. N이 뭐다? 가수라는 건데 걔네가 1몰 이온화 했을 때 용액 안에 H 플러스나 OH- 몇 몰 내놓을 수 있느냐? 우리 생김새 보고 판단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푸는 건 어렵지 않고, 화학 반응식 여기는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 있어.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염화수소였으면 염화수소랑 수산화나트륨이 완전히 중화했을 때 우리가 H2O랑 NaOH 이렇게 쓰면 NaCl 이렇게 쓰면 됐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됐어. 그런데 얘는 얘는 이 앞에 개수가 1인데 얘는 개수가 2잖아. 그럼 마치 1대2로 반응하는 애처럼 보여. 물론 1대2로 반응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H 플러스랑 OH- 가 1대1로 반응한다는 말이랑 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지. 왜? 얘는 몇 가야? 2가짜리잖아. 그래서 이거 1몰이 있으면 그 안에 H 플러스는 그것의 2배만큼 얻어지게 되지.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1가짜리잖아. 그래서 OH-가 한 개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걔가 2개 있으면 역시 얘도 2배. 그래서 실제로 H 플러스랑 OH-의 몰비는 1대1이 돼요. 그래서 반응식 전체의 개수비가 1대2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H 플러스랑 OH- 계산을 해보면 그대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고 있어. 그렇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여기 중화 반응에서 이온의 몰농도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것이 나왔는데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1몰농도 HCl 10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0.5몰농도 NaCl을 계속 하나도 안 넣었을 때 10ml 넣고 20ml 넣고 30ml 넣고 이렇게 쭉쭉쭉 넣어봤어. 그랬더니 1몰농도 HCl 10ml를 완전히 중화시키려고 봤더니 0.5몰농도 NaOH가 20ml 필요하더라.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온의 몰농도를 계산을 해.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괄호에 이렇게 있어요. 혼합 용액의 부피는 그냥 혼합전 용액의 각 부피와 합과 같고 물의 자동이온화 무시하고 중화 반응을 통해 생성된 물의 양도 다 무시하고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1몰농도의 HCl 10ml면 1몰 per 리터고 HCl 0.01리터만큼 있으니까 0.01이지. 0.01몰만큼의 용질이 들어있어. 얘는 HCl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할 거니까 HCl이나 H 플러스나 Cl 마이너스가 각각 이만큼씩 생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 하나도 안 넣으면 농도는 이 몰수에다가 전체 부피를 나누는 건데 어차피 처음에 10ml였잖아. 그래서 이만큼 몰수가 있으면 0.01몰을 10ml, 0.01리터로 나누니까 그냥 1몰농도가 나오는 거지. 처음 거는 그냥 1이야. 아직 NaOH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NaOH를 10ml 넣어요. 그러면 NaOH가 10ml 들어가면 얘 0.5몰 per 리터의 농도를 가지는 애가
10ml, 0.01L만큼 들어있어. 그러면 0.05가 아니라 0.005몰만큼의 용질이 있을 거 아니야?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각각 이만큼씩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얘가 0.01몰 있고 얘가 0.01몰 있는데 내가 얘를 집어넣어서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0.005몰씩 생겨 있어.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H 플러스랑 뭐해? 중화 반응하지. 0.005몰이 들어갔어. 0.01 있었는데 0.005가 들어가서 다 중화 반응에서는 사라졌네. 사라지면 얘는 얼마 남아? 0.01에서 절반은 반응하고 0.005몰만 남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몰농도 구하고 싶으니까 몰농도는 전체 용액의 부피로 나눠야 되잖아. 10ml, 처음에 얘 10ml로 시작했는데 NaOH를 10을 넣었으니까 전체 용액이 20ml.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Cl-는 구경꾼 이온이잖아.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얘는 그대로 0.01몰 있는데 전체 용액이 10ml에서 10ml 추가돼서 20ml, 0.02L가 있으니까 몰농도가 2분의 1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좀 까다롭긴 한데 너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염산이 있었어. 수산나트륨을 집어넣는데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조금씩 넣으면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은 구경꾼 이온의 숫자는 염산에 있던 Cl-는 수치는 그대로야. 몰수는 그대로. 근데 용액이 많아졌지. 그럼 농도는 점점 묽어져. 수산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은 처음에 하나도 없었다가 나트륨이 지금 생기잖아. 나트륨 이온이 조금 많아지고 걔때 부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농도가 처음 들어간 원래 용액의 농도랑 좀 달라진다. 그리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만나면 뭐 한다? 중화 반응한다. 그래서 남는 애들만 따져주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뭐 계산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의미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중화 적정. 우리 실험하게 될 중화 적정 나와 있는데 중화 적정은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 농도를 모르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미지용액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 공식을 통해서 알아낸대. 그러면 이 공식에는 변수가 6개인데 식이 하나잖아. 너희들 방정식에서 모르는 거 푸는 거 방정식이야. 방정식에서 식이 하나면 미지수를 몇 개 해결할 수 있냐? 미지수 하나밖에 해결을 못해. 그래서 내가 농도를 모르는 어떤 용액이 있어. 그럼 M을 몰라.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나머지를 다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 다가 뭐야? 가수 알아야 되지. 그럼 몇 가인지 알려면 그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물질을 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도는 모르지만 부피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실험 세팅할 때 미지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을 거거든? 농도 모르는 애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데 삼각 플라스크에 정확한 용량을 재서 몇 밀리리터 넣어 이렇게 몇 밀리리터 딱 넣는 거야. 그래서 부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농도를 모르면 나머지 농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농도를 아는 용액이 있는데 우리가 농도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불러요.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미지 용액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반대쪽은 표준 용액 농도 알아. 물질이 뭔지도 아니까 가수 알아. 그리고 실험을 해서 걔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부피까지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서 알게 돼. 그럼 미지용액의 농도 말고는 다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미지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중화적정이라고 하고 완전히 중화되는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실험을 하면 우리가 중화점을 딱 짚는 거는 좀 힘들고 대신 실험이 끝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걸 종말점이라고 불러요. 여하튼 중화가 되는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한다는 용어 정도 알아두고 중화적정에 사용되는 실험기구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험할 때 피펫 안 쓸 거라고 했지만 피펫이 나오니까 좀 알아둬야 돼. 정확한 액체의 부피를 옮길 때 사용하는 장비다. 그 다음에 뷰렛은 지금 피펫이랑 뷰렛이 길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뷰렛이 훨씬 길어. 뷰렛은 표준 용액을 집어넣어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뷰렛의 표준 용액. 우리는
수행평가 할 때 0.1, 농도는 선생님이 조마다 다 다르게 줄 거니까 특정 농도의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수산화트륨 수용액이 표준 용액이 될 거고,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미지 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 적정을 하면 미지 용액, 농도 모르는 애를 여기다 담아. 농도 아는 애를, 표준 용액을 여기다 담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할 때 실험에서 마무리 딱 중화가 완전히 됐는지 이거 확인하려면 보통 눈으로 확인하잖아. 보통 그럴 때 지시약을 넣는단 말이야. 지시약을 어디다 넣냐 하면 미지용액 넣는 삼각 플라스크에 지시약도 같이 집어넣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교재에서 중화 적정을 이용한 식초 속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 실험 계획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세트산하고 수산화트륨이 반응해서 내가 수산화트륨을 쓸 거니까, 그다음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 구하기니까 얘가 미지용액이겠지. 그러면 얘를 표준 용액으로 만들어서 실험해야 될 거니까 수산화트륨 수용액의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반응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중화 적정의 양쪽 관계를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 정확히 만들어서 실험할 거고, 가수 1이고, 얘가 실험을 통해서 몇 밀리터 들어가는지 우리가 측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 미지용액의 농도, 이거 모르는 농도지. 이 물음표 찾을 거야. 그래서 물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세트산의 가수 1이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몇 밀리터 넣어라라고 정확히 딱 줄 거야. 그래서 그거 맞춰서 실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식토 몰농도 이용 3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실험 조건은 뭐 어떤 지시약을 쓸 건지 결정해. 내가 표준 용액을 수산화트륨을 쓸 거고, 지금 아세트산이랑 수산화트륨인데 하나는 강산이고 하나는 하나는 강염기고 하나는 약산이란 말이야. 지시약은 어떤 걸 선택하냐 하면 강한 쪽에서 색깔이 변화하는 애를 선택해요. 강한 쪽의 변색 범위를 가진 애를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애 중에 대표적인 게 페놀프탈레인이야.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색깔이 변하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중화 적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시약은 우리도 페놀프탈레인 쓸 거야,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서 준비물은 뭐 이런 게 있고,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교반기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 교반기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석 교반기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자성이 생겨서 자석을 돌릴 수 있게 자성 회전하게 되면, 내가 비커 안에,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자석을 하나 집어넣어. 자석 적게라고 부르는 애를 집어넣어서 걔가 돌아. 용액이 알아서 섞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험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험하는 방식을 잠깐 보면, 피펫으로 식초를 뭐 취해서 30ml,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네. 식초 3ml를 30ml가 되게 물켜요. 그 다음에 이 30ml로 만든 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을 두세 방울. 지시약은 많이 넣지 않는다고 했었어. 지시약은 그 자체가 약산성이거나 약염기성이기 때문에 액성의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색깔 변화를 볼 만큼만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두세 방울 떨어뜨려. 그 다음에 내가 표준 용액을 0.1 몰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표준 용액을 하면 걔를 뷰렛에 집어넣는데, 용액 붓기가 힘드니까 깔때기 사용해서 집어넣는다. 그리고 뷰렛에 표준 용액 채운 후에 시작 눈금이 얼마인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뷰렛의 꼭지를 열어서 용액을 점점점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요. 물론 우린 요 밑에다가 묘 설치할 거야. 교반기 설치하고 자석젖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자석이 돌아가면서 용액을 섞어주는 이런 형태로 실험을 하기는 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험이 진행된다. 그래서 식초랑 증류수, 식초 용액을 만들고 지시약을 여기 미지용액 여기다 집어넣고 농도라는 애 뷰렛에 넣고 실험을 한다. 언제까지 실험하느냐? 내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지시약으로 썼으니까 걔가 색 변화할 때까지 실험하는 거야. 걔가 색깔이 변하면 뭐가 돼요? 처음에 무색이었다가 붉은색이 되지? pH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왠지 우리는 중화 반응을 하면 pH가 처음에 산성이니까 pH가 여기가 7이야. 그러면 7보다 작은 데서 시작하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중화 반응을 하면 pH는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돼? 급격하게 점프하는 구간을 갖게 돼.
그래서 pH가 확 점프하잖아. pH 급격하게 점프하면 정확하게 pH가 7이 되는 지점을 잡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pH가 이렇게 별로 안 높다가 갑자기 확 높아졌어. 그러면 7이 되는 지점 잡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중화되는 순간은 사실은 오히려 확 pH가 증가해서 염기성이 막 되는 순간을 찾는 게 정확한 거지. 그리고 보통 그럴 때 이 점프하는 구간은 중간 정도쯤 되는 게 거의 pH 7 근처가 돼요. 물론 얘는 약한 염기를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커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략 그 정도의 상황이다.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중화적정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그거 설명은 하지 않지만 염기성으로 색이 확 변했을 때로 실험을 끝내는 이유가 점진적으로 pH가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pH 7인 지점을 잘 잡을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그 해설한 거 영상 찍은 게 있었어 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거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실제로 계산해봐도 pH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해. 거의 변화 없다가. 실제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고 실제 실험을 해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여기 뒤에 뭐 식초용액 그래서 반응한 식초 안에 H 플러스가 NaOH, OH-랑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식초 3ml를 증류수에 넣어가지고 30ml가 되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얘를 식초에다가 증류수 넣어가지고 실험해서 막 30ml로 희석시켜서 실험을 했고 걔 농도를 계산해서 그것에 10배 희석된 상태니까 실제 몰농도는 10분의 그거보다 10배 증가하는 10배 희석되는 거 10배 증가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30ml로 안 하고 3ml로 바로 바꿔서 그냥 식초 자체가 그 안에서 다 반응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한 것 같아. 그러니까 30ml의 식초 수용액으로 실험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식초 자체가 3ml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 식초 자체 3ml 들어있는 걸 아예 희석하기 전의 농도로 그냥 바로 계산해버렸어요. 그래서 희석하기 전에 30ml로 계산하지 않고 희석하기 전에 3ml로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지. 아세트산은 1가짜리잖아. 그래서 걔의 몰농도가 뭐 그냥 희석 용액의 몰농도를 M이라고 치면 걔를 내가 30ml를 넣고 그대로 실험을 했어. 그때 실험을 했더니 수산화트륨 0.1 몰농도짜리가 30ml 들어가서 완전히 반응을 하게 되었다.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희석한 식초 용액의 몰농도는 0.1 몰농도지. 근데 걔를 내가 어떻게 했어? 10배 희석한 게 0.1 몰농도잖아. 그럼 원래 희석하기 전에는 얼마였겠어? 그거보다 10배 진한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희석한 애가 0.1 몰농도니까 희석하기 전에 원래 식초는 이 몰농도보다 10배 진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1 몰농도의 값이 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요렇게 거쳐서 가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 식초가 3ml 들어있으니까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계산해버렸어. 결과적으로 똑같은 값이야. 그래서 1몰농도라고 가정하고 식초가 1몰농도면 몰농도는 몰퍼리터잖아. 그래서 식초 1몰퍼리터의 농도이니까 식초가 1리터 있을 때 아세트산이 1몰 들어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식초의 밀도를 예를 들어 1로 가정하면 1리터면 1000ml니까 식초가 1000g 있다. 그럼 식초 1000g 속에 아세트산이 1몰 들어있는 건데 아세트산 1몰의 질량은 아세트산의 화학식량과 같겠지? 그래서 아세트산의 화학식량은 아세트산이 CH3 COOH니까 12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그래서 60이에요. 그래서 아세트산이 1몰 들어있으니까 60g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함량 보통 퍼센트로 하니까 퍼센트 농도로 하면 100 곱하기 100 해주지. 이렇게 하면 6%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거의 똑같이 나왔잖아. 수업 시간에 있었을 때는 희석한 용액의 농도를 구해서 걔를 다시 원래 10배 희석해서 이 정도니까 원래 농도는 그것에 10배 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회해서 풀었는데 여기서는 그 10배 희석한 용액 안에 실제로 식초가 3ml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넣어서 바로 계산해버렸어. 뭐가 더 맞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둘 다 가능한 방법이에요.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을 이용한 탐구 실험이 있는데 요거는 좀 생각해보자.
0.1몰 농도 질산이랑 0.1몰 농도 황산이 있어. 질산은 1가고 황산은 2가예요. 이 개가 아니라 2가. 두 개가 농도가 똑같아. 그럼 두 개가 농도가 똑같으면 예를 들어 두 용액이 똑같이 10ml 있다고 가정을 하면 뭐가 황산인지 뭐가 질산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H+가 얼만큼씩 있는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질산은 1가인데 0.1몰 농도고 지금 10ml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mol 만큼의 수소이온이 있고 황산은 2가잖아. 2 곱하기 0.1몰 농도 곱하기 10ml 이렇게 하면 얘는 2mol 만큼의 수소이온이 있어. 자, 요거는 계산할 수 있지. 그럼 수소이온의 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똑같은 농도를 가진, 똑같은 몰 농도를 가진 염기랑 중화 반응을 했을 때 실제로 수소이온이 황산이 2배 많으니까 똑같은 농도를 가진 염기랑 중화 반응을 하면 황산이 2배만큼 그 중화되는 염기성 물질의 양이 2배만큼 많아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 두 용액을 같은 염기성 용액으로 중화를 시켰을 때 황산이 2배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거 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중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